코끼리라는 의미가 있고 풍성한 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 중에 두 번째 성인 이 코그노멘을 짓던 관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관습을 알아야지 카이사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논쟁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번에 했던 거 복습을 잠깐 해보죠. 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위 이름이 각각 브라이노멘, 노멘 그리고 코그노멘이죠. 자, 그러면 이 코그노멘은 어떻게 지어졌냐? 보통 이 코그노멘은 그 계파를 창시한 사람들의 외모를 따서 짓는 국룰이 있었어요. 외모를 따서 짓는 아주 요상한 국룰이 있습니다. 가령 두 가문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자,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 부블리오스 코르넬리오스 스키피오 나시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그 저번 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코르넬리우스랑 이 스키피오 이런 게 이제 부족명인데 코르넬리우스랑 스키피오 두 가문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서 자신이 명문 귀족임을 뽐내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선 두 개가 노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략. 그러면은 여기서 코그노멘이 맨 끝에 있던 나시카죠. 자, 이 나시카의 의미가 뭐냐? 바로 뾰족한 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시카의 창시자가 이 코가 아주 뾰족했나 봐요. 이 가문의 계파 시조가 이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코르넬리우스 기피오 다음에 여기서 뻗어나온 계파 이름을 이제 나시카로 지은 거죠. 자, 이런 관습이 이거만 있냐? 더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독재관인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가 있죠. 자, 논란은 있어요. 이 술라의 의미가 뭐냐? 자,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미 전제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뭐다? 희고 붉은 마마 자국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대충 곰보 정도의 의미였던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코르넬리우스 가문이 엄청 큰 가문인데 계파도 엄청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곰보처럼 생긴 사람이 어떤 활약을 해가지고 이 계파가 빠져나온 건데 그 빠져나온 계파 이름이 뭐다? 술라다. 이렇듯 로마인들의 코그노멘은 그 사람들의 외모를 따서 만들었다는 관습 아닌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키케로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론들이 오고 가는데 자, 키케로는 조금 더 불명확해요. 뭐냐? 키케로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이 이집트 병아리 콩인 키케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키케르. 그래서 사람들이 키케로 가문의 유래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자, 어떤 추측이 생기냐? 이 외모를 가지고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 이게 외모를 따서 코그노멘을 붙이는 게 국룰 아닌 국룰이니까 아마도 그들의 선조의 코가 병아리 콩 같이 생겨가지고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으로 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병아리 콩들이 이게 사람을 보면은 사람 코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모로 봤을 때 뭔가 이 코가 좀 요상해가지고 이런 특징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설명이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이름인 이 코그노멘을 짓는 게 말이에요. 법칙 같은 것도 아니라 관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실은 국룰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반드시 외모를 따서 붙이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키케로의 가문의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외모고 두 번째 설명이 뭐냐면은 키케로의 선조가 아마 이집트 병아리콩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까지도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과정이 뭐냐? 일단은 외모에서 이게 유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 외모로 설명하기 뭔가 비약이 있는 것 같아. 다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설명으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병아리콩 장사꾼이라고 해도 키케로는 역시 평미 출신이라고 하는 이런 성씨의 이런 내막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정리하자면 당시 코그노멘은 국룰적으로는 시주의 외모를 따서 짓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들 족대로 짓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름의 유래를 추론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코 모양 장사꾼 이렇게 있죠. 이래가지고 키케로 가문의 유래는 우리가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술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제를 카이사르로 시작했죠. 사실 카이사르는 묘하게 설득력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첫 번째가 코끼리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두 번째가 또 묘하게 대놓고 외양을 설명하는 의미인 풍성한 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한 이런 국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고가 되냐? 당연히 당시 로마인들이랑 학자들이 당시 로마인들이 시조들의 외양을 따서 코그노멘을 짓던 습속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사고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단 외모에서 뭔가 파생된 게 아닐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도 아주 많은 논림 아닌 논림을 시전합니다. 자, 그러면 카이사르 본인은 카이사르의 의미를 어떻게 해명했냐? 당연히 본인은 이 머리에 관련해 가지고는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이 빡빡이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는 무조건 코끼리라고 우겨요. 코끼리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지가 자기에 대해서 이제 발행한 기념 주화를 보면은 카이사르라고 하고 코끼리 형태로 이제
이제 나온 이런 화폐 같은 것도 발행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 민간에서도 심지어 언어에서도 카르타고의 코끼리를 카이사이라고 부르는 이런 또 언어 표현이 있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뭔가 코끼리라는 표현도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이런 썰도 나오는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 당시에 어떤 율리우스 가문의 용사가 카르타고 코끼리를 홀로 맞선 끝에 코끼리를 살해했다 해가지고 그 카이사르라는 호칭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뭐 멋있죠. 가슴 웅장해지고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코끼리랑 맞서가지고 싸웁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카이사르라는 칭호를 줬다는 건데 이런 전설급의 전설까지 놔두면서 이 카이사르의 어원을 추적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빚어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진실은 알 수 없지만은 굳이 자기 주화에 자기 모습을 안 새기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코끼리까지 새겨가지고 카이사르의 의미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양반의 이 슬픈 노력이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로마인들의 이 코그노멘을 보면은 뭔가 외모에서 유리한 게 아닐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는 게 이 당연하고 플루타르쿠스도 그렇게 해가지고 술라에 대해서 곰보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의미를 이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카이사르가 풍성한 머리와 이게 겹쳐져가지고 컴플렉스 드러내는 그런 기믹이 있는 거고